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개의치 마시고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아르바이트생 입장에 더 공감이 더 많이 갔는데요. 최준호 작가님 혹시 개인 경험담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인 경험담이라면 완전히 지켜되진 않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나다시피 자퇴를 하고 중졸홀에서 이것저것 알바도 많이 하고 했는데 뭐 그런 비슷한 문제들까지 다 싸우고 나갔어요. 그래서 느낀 게 이게 중졸이라는 게 되게 한계가 있구나 하면서 검정고시를 따고 뭐 대학을 걷고 뭐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했는데 진짜 내 자신이 미웠던 게 군대 때 내무부조리로 그러니까 애들을 뭐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저도 군대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이게 참 근데 가장 무서웠던 게 솔직하게 말하지만 가장 무서웠던 게 내가 위에 사람이 됐을 때 그 논리에 적응한다는 게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전역을 한 다음에 원래는 배우지망생이었다가 극작 박근영 선생님의 너무 놀라지 말라는 시골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극작을 하겠는데 이게 등단을 안 하니까 아예 활동조차 못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신춘문예라는 스펙을 쌓고 뭐 장막극이라는 스펙을 쌓고 막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스펙에 안주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공연을 올리는 것에 목표지만 점점 수단이 점점 대체해가는 거죠. 그러다가 언젠가 블로거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찬성하고 또 노동자의 권익을 외치는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애의 그 논리를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틀린 말이 꽤나 되게 설득력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말이 똑같았는데 너희들이 꿈이 스펙을 이긴다는데 꿈은 솔직히 형이사학적이지 않냐. 형이사학과 실체가 없는데 스펙은 아무리 손대더라도 실체가 있다. 왜냐? 노력해가지고 목표를 따가지고 기준이 있지 않냐. 거기에 못 든 거는 솔직히 핑계다라고 하면서 그 논리를 한 5페이지 떼자는데 그렇게 반대했던 저도 거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1, 2주 정도 고민에 빠졌는데 그러다가 또 알바를 싸우다 잘리고 한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물질적으로 보면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신자유주의 논리를 보면. 하지만 인간은 그 신자유주의 논리와 스펙 논리로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저희들한테는 꿈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대안이 구체적으로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인간의 꿈과 정신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형이사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내 권리를 아무리 내가 그리라도 불법적으로 누가 쟁탈해갈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캐릭터의 애정을 쏟은 건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 왜냐면 사장님이 완전 대비되지만 악하다기보다는 나름 논리가 있는 악역을 해보려고 해서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꿈과 권리는 아무리 형이사학적일지언정 중요하다. 그리고 내 권리는 중요하다는 그 의미에서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아까 애착을 가지신 역할이 사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젊은 배우를 섭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 돈으로 카페 차린 캐릭터로 가게 됐는데 원래 대본에는 그 인류대학도 나왔고 대기업까지 다니던 사람이 사람이다 나도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못돼 보이게 되어 있는 대사이긴 하지만 나름 또 이 중년의 그 갈 곳을 잃어버린 중년의 분에게 좀 애잔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더더욱 더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러한 캐릭터로 원래 그리셨다는 거는 그 사장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펙에 그렇게 쌓아왔고 또 인류대학도 그렇게 가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라이프를 살아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기업까지 다니다가 꺾인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알바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주거나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스토리를 혹시 이끌어 나간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아유, 그런 거 생각 좀 많이 해봤고요. 물론 그쪽 말이 맞았고, 근데 뭐 제 말이 틀린 것 같기도 해서 언제 보다가 배블런 효과이라고 해가지고 배블런이라는 경제학자가 쓴 걸 봤는데 의외로 빈곤 노인층과 아니 혹은 과거에 연관을 가지다가 나락으로 빠진 빈곤 노인층이 혹은 아예 가난했다가 자수성가 같은 사람들이 보수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왜냐? 생각해보면 가난한 사람한테 유리한 거는 진보 쪽 이론이잖아요. 왜냐면은 하지만 만약에 자기 운명을 진보의 논리대로 주체적으로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망하고 나서 그 예전에 되게 재밌게 봤는 게 여운형 선생님인가? 그게 노비들 다 해방시켰대요. 이제 당신들은 노비가 아닙니다. 해가지고 해방시켰는데 노비들이 2, 3일쯤에 돌아오더래요. 너희들 왜 돌아왔냐? 니들 자유롭게 살아라는데 저기 주인님 자유롭게 사는 법을 모르는데 자유롭게 살려니까 뭔지도 모르겠고 주인님은 저희들한테 밥도 주시고 잘 대해준데 나 그냥 노비로 살래요. 그냥 인간으로 안 살려 이렇게 말했더래요. 그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충격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을로되는 경우죠. 이게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별로 안 좋아하는 역사학자인데 시오노 나나미의 역사관에서 입각해서 그 캐릭터를 썼는데 왜냐면은 보수한 사람이 자수성가하거나 혹은 자수성가했다 나락한 사람은 보수주의자가 되는 게 많다. 왜냐? 보수적인 시스템에서 자기가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검증이 됐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물론 이런 사람이 전부 다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런 주의에 입각해가지고 그 여자와 대치되는 캐릭터를 만들려고 좀 노력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열띠게 질문이 오가고 있는데요. 예, 질문 혹시 또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저 아까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아까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아까 여기 와서 막 검색해보니까 저는 사장이 50대 설정이어서 사실 50대의 시각으로 보긴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인터뷰 아까 답을 한 거 보고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50대는 저는 참고로 45입니다. 예. 근데 나이를 먹으면 보수적인 게 생겨요. 그러니까 겁이 많아진다는 표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대들은 박차고 나갈 수 있고 꿈이 있는데 50대는 그렇게 꿈을 꿀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사장이 그렇게 그러니까 막 욕하고 무례하게 굴고 그건 정말 그 방법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장 입장에서는 20대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도 본인이 대기업에서 나와서 지금 차린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망설이게 되고 더 쪼개 되고 그래서 그런 시선이어서 아까 제가 인터뷰를 그런 의미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질문이 아니셨네요. 아까 제 의견인데요. 왜냐면 이게 20대가 보는 거랑 50대의 시선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돼요. 작가님 혹시 더 얘기에 대해서 하시나요? 예. 지금 되게 좋은 질문 받았는데요. 사실 물론 전부 다 대사는 안 되지만 저한테 아버지는 되게 애증의 존재였어요. 왜냐면은 저와 달리 사고도 전혀 안 치고 소위 말해서 스카이라는 대학을 나온 엘리트시고 철도청에 나오셨는데 그때 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잘리셨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정말 죽을 각오로 해가지고 세무사 회계사를 둘 다 따셔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을 갔었어요. 근데 되게 공감되는 게 아버지가 지금도 사무실을 집으로 생각하시고 거기서 이불 까고 주무세요. 왜냐면은 나한테 남은 건 이제 사무실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아버지도 나름 보수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닌데 글쎄요. 저도 그러나 어떻게든
아버지한테 있어서는 철도청에서 나갔을 때 엄청 충격이었죠. 왜냐면은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실향민족 집안이었대요. 2학년고 공부해서 연세대를 나온 다음에 철도청에 들어갔는데 잘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공부했대. 안 그러면 죽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엄마 다음에 사무실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사무실이 되게, 지금도 가끔 거기서 주무시고 이래요. 내 거라고, 내 자식이라고 하는데, 아버지도 이해하고 그 나이 때 분들도, 물론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합법을 뛰어넘어서 젊은이들의 권리와 수당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를 하나하나 봐주기 시작하면은 군대에서 예를 들어 저처럼 애들 말 안 듣니까 괴롭혀도 됐어. 애들 나는 고생했으니까 편의점 가서 애들 돈 내게 해서 내가 과자 먹어도 돼. 그리고 나한테 기어오르면 따로 보일러실 끌고 와서 패도 돼. 이게 저희 군대 때 마인드였어요. 많이 애들 패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정말 그때도 저희가 괴롭히는 주체가 됐고, 저도 괴롭힘 받는 이등병 후임이었지만 그 논리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안 해도 더 잘 돌아가요. 어디까지나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희생 같은 건 좀 없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욕심만 있지. 그래서 기성세대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권리는 뺄 수 없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요.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요. 10분이라는 희곡